자, 국민의힘 역시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 최소화가 중요할 텐데요. 국민의힘은 사실상 공천판을 다시 짜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참모 장관들이 양진만 찾는다는 비판에 대해서 누구나 양지를 원합니다. 신청은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인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천은 당에서 공정한 기준, 시스템 공천, 그리고 이기는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양지 출마 논란을 촉발한 서울 강남을 교통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 공천을 신청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그리고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자 모두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한 발 물러서기 했죠.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네. 두 사람 다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 한마디로 그 YS 때부터 승승장구해서 종로 의원도 지냈고 선수로도 5선이고 그야말로 뭐 꽃길만 걸어왔다. 물론 본인은 나도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다른 분들 눈에는 그렇게 안 비치고 있어요. 자, 이분이 강남 을이었고 또 자 이원모 비서관은 어떤 사람이냐?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의 그 라인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아주 잘 나갔던 사람이고 인사비서관. 그야말로 비서관 중에 또 꽃 중에 꽃이라는 보직을 했고 잘 알려진 대로 모 한방병원 그룹의 둘째 사위 재산 신고만 수백억 원을 한 그야말로 모든 걸 다 가진 남자. 이런 사람이 또 강남을이야? 뭐 자기가 공천을 신청한 이유는 내가 여기서 학교 다녔고 나 여기 출신이야. 파락군 출신이야. 이런 얘기 했다는데 이런 게 사실 일반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아무래도 민심과 괴리가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둘 다 물러나라. 여기는 정말 납득할 만한 그런 인사를 좀 공천을 하겠다. 태영호 의원이 일찌감치 여기서 이제 물러나서 지금 경기도 파주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이른바 험지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형평도 맞지 않고 이런 상징적인 지역구들 몇 개를 앞으로도 이 여당에서는 좀 골라서 이런 분들이야말로 좀 험지 그리고 남들이 납득할 만한 곳에서 전략적으로 싸워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뭔가 같은 잣대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앞서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이 주장했던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도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 서병수는 낙동강 벨트라 불리는 북구 강서구 갑으로 출전하라는 당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나라와 당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 낙동강 로드 저 김태호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낙동강의 최전선 양산에 제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네, 보면은 서병수, 김태호 의원은요, 기존 지역구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 도전하라는 당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수용 여부를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네. 이를 바탕으로 본 국민의힘 총선 전략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각 지역 단위의 어떤 선거긴 하지만 예. 전체로 보면 누가 더 혁신하는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지금 여야의 어떤 정치에 대한 혁신. 왜냐하면 21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정말 많은 비판과 또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정치가 뭐 좀 바뀌어야 된다. 그나마 다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지금 일단 여당은 여러 가지 정치개혁 이슈들을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야당은 그렇지가 못해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 혁신에 나서기가 꽤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친문과 친명 간의 어떤 공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이후에 공천의 주도권이 한동훈 위원장으로 완전히 넘어온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우리 박상규 의원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대표적인 게 바로 강남을 지역입니다. 네. 이 강남을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꽤 윤 대통령의 어떤 윤심이 작용했다. 예전에 뭐 이원모 전 비서관 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다 알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그냥 싹 그냥 끝내버린 겁니다. 그건 뭐냐면 공천의 주도권이 한동훈 위원장으로 완전히 넘어왔다. 이 신호탄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중진들도 잇따라서 여기에 수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역대 선거 이렇게 공천 과정 보면 저렇게 순순히 중진들이 수용하는 모습은 제가 참 보기가 어려웠어요. 다들 반발하고 그럽니다. 예전에 알겠지만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어땠습니까? 본인 처음에 뭐 지역 출마, 자기 고향 출마한다고 그랬다가 양산으로 간다고 그랬다. 양산 공천 안 주니까 또 대구 가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잖아요. 예.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서명수 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진들이 전부 다 승복하는 내고 있어요. 왜냐? 지금 승복하지 않으면 이 분위기에 도저히 본인이 아마 그냥 컷오프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라라는 한 것은 상당히 배려한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아마 이건 전 시작일 뿐이다. 지금 이게 북상하고 있거든요, 이 바람이. 아마 이제 컷오프 시킬 중진들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지역 출마도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냥 공천에서 컷오프 시키는 데인데 반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는 바로 TK입니다. TK 네. 지역에 올라가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지역의 호환성이 별로 없어요. TK 지역 자기 지역 아니면 다른 지역에 어떤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번 국민의힘의 공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대구 경북을 얼마나 물갈이하고 얼마나 또 혁신적인 공천할 것인가. 그거인데 아마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거기에 전초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김수민 평론가님, 비주류의 희생만 요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공교롭게도 서병수 의원하고 김태호 의원은 비주류로 꼽히고 있고 현재 또 험지 차출설이 나오고 있는 조혜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이 그 중진 의원들이 낙동강 벨트로 가는 이 전략 자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전략이다라고는 보는데요. 예. 근데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겠죠. 이들이 비운 지역구는 반대로 낙동강 벨트하고는 달리 국민의힘의 초강세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누가 공천을 받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이들이 비운 지역에 검사 출신이라든지 대통령실 출신이라든지 이런 인사들이 가게 되면 그만큼 이 공천의 전략은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명확한 사실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공천 절차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캐릭터로 친다면 정치 신인이 공천을 받는다거나 혹은 그 지역에서 좀 오랫동안 주민들한테 인정받고 봉사해온 사람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래도 플러스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낙동강 벨트 전략에 있어서 거물급들이 출마하면 다 되는가 이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이 지역에서 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선전을 해왔었냐면 신도시도 있고 청장년층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현재까지 보여왔던 굉장히 강하게 보수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떨치지 못하면 이 지역에 아무리 거물급을 공천을 하더라도 결과가 나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사실은 야전사령관들의 몫이 아니라 중앙사령부의 몫이다. 국민의힘 스스로가 좀 더 중도적인 방향으로 가야 낙동강 벨트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까지 같이 드립니다.